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은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패키지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도 패키지는 이동이 너무 길고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 어렵다 보니까 자유여행으로 가기로 하고 나서는 어떤 도시를 가야 부모님이 좋아할지, 여행 중에 불편함 없이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부모님과 작년 추석에는 돌로미티 그리고 그 전에는 서유럽 같이 여러 번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검색하고 꼼꼼히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고 생생한 코스와 꿀팁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떠나기 좋은 유럽 여행 코스 탑5와 함께 알아야 할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이 훨씬 더 쉬워지고 즐거워질 거예요. 본격적인 코스 소개에 앞서서 부모님과 유럽 여행을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4가지 꿀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팁들만 잘 활용해도 여행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유럽 여행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욕심이 앞서서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짜게 되면 오히려 여행이 고생길이 되기도 하죠. 저도 처음에 부모님과 서유럽 여행을 갔을 때는 의욕만 넘쳐서 하루에 3-4개씩 관광지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점점 예민해지고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가면 보통 일주일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체력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볼 곳을 1개에서 2개 정도로만 정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카페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충분히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은데요. 안 그래도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면 여행이 시작부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힘든 일정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서 숙소에 가야 된다면 그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숙소를 예약할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혹은 저층에 위치한 방인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도시를 이동할 때 기차를 자주 타게 되는데요. 막상 기차에 타면 큰 캐리어를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자리가 짐칸이랑 떨어져 있을 때 캐리어를 짐칸에 놔두면 내 캐리어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들게 되는데요. 기차표를 예약할 때 유료이더라도 가급적 짐칸 주변의 좌석을 지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심하고 기차에서 쉴 수 있어서 훨씬 마음 편한 여행이 되실 거예요.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현지 음식을 맛보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정도지 하루 3끼 모두 현지식을 먹다 보면 한식이 정말 먹고 싶으실 거예요. 이때 숙소에 간단한 주방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간단한 한식 간편식 제품들을 챙겨가서 하루에 1끼 정도는 숙소에서 간단히 먹는 게 정말 좋으니까 부모님이랑 가는 여행에서는 숙소에 간이 주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유럽 여행 코스 탑5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하면 떠오르는 대표 도시들을 둘러보는 런던,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코스입니다. 유럽 여행이 처음이신 부모님과 함께라면 이 코스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빅벤, 에펠탑, 알프스 산맥, 로마의 콜로세움 같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모두 둘러볼 수 있어서 내가 유럽에 왔구나 뿌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에서 시작해서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모두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인천에서 런던으로 입국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런던에서는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빅벤과 런던 아이, 버킹엄 궁전, 영국 박물관 같은 필수 관광지들을 둘러보세요. 특히 영국 박물관은 무료 입장이면서도 세계적인 유물들을 볼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루는 윈저성이나 옥스퍼드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파리로 유로스타를 타고 이동합니다. 비행기보다 이동이 편하고 해저 터널을 통해 가는 기차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파리에서는 3박 4일 정도 일정을 잡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처럼 파리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들을 차근차근 둘러보세요. 몽마르트 언덕의 사크레퀘르 대성당도 꼭 한번 가보셔야겠죠. 여유가 된다면 하루 정도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디즈니랜드를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파리에서 스위스로는 떼제베를 타고 이동합니다. 보통 한 번
번 환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전광판을 보고 티켓이 있는 기차 편명이 안내된 탑승장으로 가서 탑승하면 돼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인터라켄 주변에 숙소를 잡고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우호에 다녀옵니다. 융프라우호에서 보는 알프스의 전망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하루 정도는 루체른으로 당일치기를 다녀옵니다.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을 배경으로 유람선도 타보고 카펠교를 걸으면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같은 도시들 중에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선택해서 다녀옵니다. 이 중에서도 한 가지 도시만 골라보자면 로마에 꼭 가보셔야 하는데요. 콜로세움이나 바티칸 시국, 트레비 분수 같은 곳들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곳들이라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 코스로 부모님과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 코스는 이동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런던에서 파리, 스위스에서 이탈리아까지 총 4개의 국가를 방문하는 거라 기차 예약을 미리미리 잘 해두셔야 합니다. 또 이동이 많은 만큼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요.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정을 최대한 여유롭게 잡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 코스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는 부모님을 위한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코스입니다. 저도 작년 추석에 부모님과 돌로미티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힐링하고 여유롭게 트레킹을 즐기는 경험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는 돌로미티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온전히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데요. 직접 가서 보시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부모님께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면 이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돌로미티 여행의 거점은 오르티세이나 포르티나 담페초를 추천드리는데요. 오르티세이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평원인 세체다와 유럽 최대의 고원지대인 알페디 시우시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부모님들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미줄이나 호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호수에 비친 산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호수 주변으로 평탄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이 코스로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주의사항으로는 남들이 다 가는 코스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개인별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케이블카가 있다고 해도 고도가 높은 곳이라서 평지에서보다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특히 트레킹 코스들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서 부모님의 체력을 고려해서 코스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씨 변화도 심한 편인데요. 저는 9월 말에 방문했는데도 눈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될 정도로 여름이라도 산 위에서는 추울 수 있으니까 항상 겉옷을 챙기시고 비가 올 수도 있으니 우산이나 우비도 꼭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트레킹을 하실 거라면 가급적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도는 동유럽 3개국 코스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서유럽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동유럽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서유럽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직항편이 운행하는 프라하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프라하는 정말 건축의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구시가 광장의 천문시계, 까를교, 프라하성 같은 곳들을 둘러보다 보면 마치 중세의 동화책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라하성도 꼭 가보셔야 하는데요. 프라하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고 성 비투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정말 예술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니까 편한 신발을 신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합니다.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답게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볼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공연도 한번 관람해보세요. 쉔브른 궁전도 비엔나에 갔다면 꼭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요. 궁전 정원을 산책하며 과거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얼마나 번영했었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커피 문화도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하는데요. 비엔나의 카페 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카페 센트랄에서 비엔나 대표 커피 멜랑쥐 한 잔과 함께 애플 슈트르델이나 자오토르테를 맛보며
비엔나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도시인 부다페스트로 기차를 통해 이동합니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 강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죠. 부다 지구의 어부의 요새에서 바라보는 페스트 지구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특히 국회의사당 건물의 야경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 중 하나입니다. 부다페스트에 갔다면 세체니 온천도 꼭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요. 영화에 나올 법한 멋진 배경을 바탕으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온천에서 힐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부모님과 함께하기 좋은 스페인, 포르투갈 코스입니다. 온화한 기후 속에서 여유롭게 도시를 둘러보기 좋고 화려한 건축물과 이색적인 문화가 가득해서 유럽을 한 번 이상 가보신 부모님들과 함께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먼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입국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공원, 까사바투유처럼 유명한 가우디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스페인 여행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보석 같은 도시 그라나다로 이동합니다. 그라나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람브라 궁전인데요.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그라나다에서 꽃피웠었는지 그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또 다른 매력은 알바이신 지구인데요. 좁은 골목길과 하얀 집들이 이어지는 알바이신 지구의 산 니콜라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아람브라 궁전의 모습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그라나다에서 열정의 도시 세비야로 이동합니다. 세비야의 알카사르 궁전과 세비야 대성당은 평생 한 번쯤은 꼭 봐야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인데요. 특히 세비야 대성당의 히랄다 탑에서 보는 세비야 시내의 전망이 정말 멋있습니다. 다만 탑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서 부모님 체력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세비야 여행을 마치고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토까지 둘러보는데요. 리스본의 벨랭 지구에서는 벨랭탑과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둘러보시고 유명한 에그타르트도 꼭 드셔보세요. 포르토에서는 유명한 포트와인 셀러 투어도 꼭 한번 해보시고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인 렐루 서점도 방문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 코스는 독일의 대표 도시들을 둘러보는 코스인데요. 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독일 여행은 부모님 세대가 특히 좋아하시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대표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독일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웅장한 대성당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마인강 유역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고 괴테하우스에서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의 흔적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머베르크 광장 주변의 전통 건축물을 통해서도 독일의 전통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기차를 타고 뮌헨으로 이동합니다. 뮌헨에서는 전통적인 독일 문화를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데요. 마리엔플라츠의 시청사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인형극을 보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뮌헨 근교에 노이슈반 슈타인 성도, 뮌헨에 갔다면 꼭 한 번쯤 가봐야 할 명소인데요. 이 성을 실제로 보면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디즈니 성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는 이 성을 보기 위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이동합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장벽 기념관,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곳에서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독일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소세지와 맥주, 슈니첼 같은 전통 요리들을 유명한 독일 맥주와 함께 꼭 한 번쯤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부모님과 떠나는 유럽 여행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알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은데 막막하고 걱정된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 톡프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확인해보세요. 일자별 세부 동선부터 가장 고민되는 부모님과 머물기 좋은 숙소 추천, 교통편 예약이나 관광지 예약, 동선에 맞는 맛집 추천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유럽 여행 준비 10분 만에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